토요일 오전 동네 대형마트 안은 주말 장 보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유모차를 끄는 젊은 엄마들, 장바구니를 가득 채운 부부들, 시식, 코너 앞에 줄 선 노인들까지 사람들의 말소리와 카트 끄는 소리가 섞여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그 바쁜 소리 가운데 7번 계산대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여자가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 여자의 이름은 장영숙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된 삶을 살아온 평범한 노인처럼 보였지만 사실 영숙은 자산 1,000억을 가진 농산물 유통회사의 회장이었어요. 오늘만큼은 회장도 사장도 아닌 그저 하루 아르바이트 계산원으로 서 있었죠. 영숙은 입고 온 옷차림부터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집에서는 단정한 한복 저고리나 고급 원단의 카디건을 즐겨 입었지만 오늘은 마트에서 지급한 초록, 조끼와 체크무늬 셔츠를 겹쳐 입고 있었어요. 목에는 이름표 대신 신입이라고 적힌 플라스틱 명찰이 달려 있었고 손에는 얇은 면장갑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장할머니, 처음이라 긴장되시죠? 옆 계산대의 젊은 직원이 웃으며 말을 건넸어요. 그럼 긴장이 안 되겠어요. 계산대에 서본 건 이 나이에 처음입니다. 영숙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슴 안쪽은 묵직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에게 계산대 업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평생 장사를 하며 살아왔고 숫자와 돈 계산은 누구보다 익숙했어요. 새벽 시장에서 손수 야채를 사서 골라내고 작은 가게에서 손님을 맞으며 버틴 세월이 몸에 배어 있었죠. 지금처럼 큰 회사를 만들기 전 영숙은 그저 생계를 위해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숫자보다 마음이 더 떨렸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서기로 결심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아들 김민수가 저녁 밥상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나 결혼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있어. 숟가락을 들고 있던 영숙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 어느 집 딸인데?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여자친구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정한 머리에 세련된 옷차림의 젊은 여자가 화면 가득 웃고 있었어요. 이름은 이나연 33. 외모도 단정했고 직장도 괜찮았고 말투도 공손했습니다. 한번 식사 자리라도 만들지. 영숙이 말하자 민수는 어딘가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가 혹시 나연이 싫어하실까봐 걱정이 돼. 왜? 나연이가 솔직한 편이거든. 입이 빠르기도 하고 좀 사람을 겉모습으로 보는 경향이 있긴 해. 그래도 마음은 나쁜 애는 아니야. 그 말이 영숙의 마음에 가시처럼 남았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본다는 말. 그것은 젊은 날의 영숙이 가장 많이 들었던,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평가였어요. 시장 바닥에서 손이 터지도록 일하던 시절,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못 배워서 저런다. 저렇게 벌어서는 뭐 하나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시를 버티며 영숙은 묵묵히 일했고 그 결과 지금은 수백 명의 직원이 일하는 회사를 이끄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였어요. 민수의 저 말이 쉽게 잊히지 않았던 건 사람을 겉모습으로 보는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과연 직원들과 농장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 그 의문이 영숙의 마음을 붙잡았어요. 며칠 뒤 우연처럼 들려온 한마디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연 씨, 주말마다 어디서 장 봐? 저요? 집 근처 큰 마트요. 그나마 그게 제일 낫죠. 근데 거기 계산원들 좀 답답해요. 나이 든 분들은 너무 느려서. 거실에서 TV를 보던 민수의 목소리 너머로 스피커폰에 나온 나연의 웃음 섞인 말이 그대로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은 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영숙의 귀에는
낯익은 가시처럼 박혔어요. 그날 밤 민수가 방으로 들어간 뒤 영숙은 혼자 부엌에 남아 설거지를 하다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느리다고 그게 그렇게 비웃을 일인가.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조용히 큰 결심을 했어요. 그래, 나도 한번 나이 든 계산원이 되어보자. 그렇게 해서 오늘 영숙은 아들이 다니는 회사와 거래하는 대형마트에 하루 계산 아르바이트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마트 점장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힘든 일도 다 할 수 있다는 영숙의 단단한 눈빛을 보고 신입 교육을 맡겼어요. 영숙은 스캐너 사용법, 포인트 적립 방법, 카드 결제 취소 방법까지 하나하나 잊지 않으려고 곱게 주름진 손가락으로 계속 메모를 했습니다. 장할머니 힘들면 중간에 말씀하세요. 허리 아프시면 의자에 잠깐 앉으셔도 돼요. 아이고, 이 정도는 괜찮아요. 젊을 때 새벽 시장 다니던 생각하면 여기야 궁궐이죠. 영숙의 말에는 농담과 진심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몸은 분명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현역이었습니다. 7번 계산대 위에는 신입이라는 작은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어요. 몇몇 손님들은 그 표지판을 보고 일부러 다른 줄로 이동했습니다. 아, 신입이네. 느리면 답답하겠어. 옆줄 가자. 이 말이 들릴 때마다 영숙의 가슴은 살짝 쓰렸지만 표정은 흐트러뜨리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러는 거죠. 그녀는 속으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마트는 더 붐볐어요. 카트를 두세 대씩 끌고 오는 가족들이 줄줄이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띡띡. 바코드 찍히는 소리가 리듬처럼 반복되며 영숙의 손은 점점 익숙하게 물건을 옮기고 있었어요. 그때 영숙의 포켓 속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민수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엄마, 오늘 나연이랑 마트 간다고 했잖아. 집 앞 큰 마트로 갈 거야. 필요한 거 있으세요? 영숙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잘 다녀와라. 사람들이랑 부딪혀도 말은 항상 곱게 해라. 메시지를 보내고 난 뒤 영숙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 한가운데에 힘을 주었습니다. 언젠가 언제라도 여기에서 마주치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을 떠올리며 말이죠. 오늘 하루 내가 이 계산대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 그녀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중얼거릴 때 저 멀리 입구 쪽에서 세련된 옷차림의 젊은 여자가 카트를 밀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마트의 오후는 더 바빠지고 있었어요. 유모차를 끄는 엄마들, 주말 특가 상품을 들고 서두르는 손님들, 그리고 시식 코너에서 줄을 선 사람들까지 정신없이 움직이는 소리와 대화가 매장 전체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 사이에서 장영숙은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물건을 스캔하고 있었어요. 손끝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안정적이었고 표정은 늘 그렇듯 부드러웠습니다. 할머니, 이거 하나 더요. 한 젊은 아빠가 과자 봉지를 건네자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그 짧은 말에는 노인이 가진 온기가 담겨 있었고 손님은 가볍게 웃으며 장바구니를 들고 떠났어요. 그러나 그 다음 줄, 카트를 밀고 서서히 앞으로 오는 여자의 모습이 영숙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 트위드 재킷, 고급 브랜드의 가방, 매끈하게 손질된 머리. 얼핏 보기만 해도 자기 관리 철저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영숙의 가슴은 묘하게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이나연이었어요. 평소보다 더 완벽하게 화장을 했고 입은 옷도 데이트하러 나온 듯 단정했으며 휴대폰을 들고 웃으며
누구에게인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오빠. 금방 살 것만 사고 바로 갈게. 아, 우리 엄마는 계산대 서는 사람들 보면 꼭 저런 일도 못 배워서 하는 거라고 하잖아.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 느려 터져서 계산이 안 끝나. 그 말은 통화 상대에게 한 말이었지만 영숙은 너무도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가슴 안쪽이 찌릿하게 저렸어요. 오래전 새벽 시장에서 손이 터져가며 물건을 나르던 시절 수없이 들었던 말. 그 상처의 문장이 다시 귓가에 생생하게 꽂힌 거예요. 나연은 카트를 거칠게 밀며 계산대 앞으로 툭 밀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카메라 화면으로 자신의 얼굴을 비추며 말했어요. 아, 나 지금 마트인데 사람 너무 많아. 특히 내 앞에 신입 서 있는 할머니 있거든. 진짜 느려. 답답해 죽겠어. 그때였어요. 카트에 넣어둔 유리병 반찬통이 계산대 모서리에 걸리며 지익 소리를 내고 떨어질 듯 흔들렸습니다. 영숙은 깜짝 놀라 손을 내밀어 반찬통을 잡았죠. 어머, 이거 떨어질 뻔했네요. 조심하세요. 영숙이 반찬통을 건네주자 나연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 네. 근데 할머니 빨리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저 약속 있어서 급하거든요. 영숙은 당황하지 않으려 노력하며 미소를 지으려 했어요. 네,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나연은 이미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은 슬쩍 눈을 돌리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떤 이들은 작은 한숨을 내쉬고 어떤 이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분위기를 살피고 있었죠. 그때 나연이 갑자기 계산대 위에 올렸던 물건 하나를 집어들고 말했습니다. 아, 이거 가격 잘못 찍었잖아요. 진짜 못 배워서 이런 일이나 하는 거 아닌가? 순간 공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스캐너를 쥔 영숙의 손이 아주 가볍게 떨렸어요. 표정은 변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주름진 눈가가 금세 붉어졌고 가슴속에서 묵직하게 무언가 쏟아져 내려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변 손님들 중 몇몇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건 좀 심한데 저렇게까지 말하나. 그러나 누구도 나서서 말리지는 못했어요. 그저 계산대 위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을 뿐이었죠. 나연은 여전히 휴대폰을 귀에 댄 채 말했습니다. 응, 오빠. 진짜 어이없어. 계산원 같은 사람들 보면 그냥 인생이 저기서 끝난 것 같아. 그 말은 장난스러운 말투였지만 노인에게는 칼처럼 날카롭게 꽂히는 모욕이었어요. 영숙의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뜨거운 것이 눈가까지 차올랐고 가슴속에서는 오래전 상처들이 하나둘씩 깨어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바코드를 찍고 물건을 담고 포인트 적립 여부를 조용히 물을 뿐이었어요. 그 순간 멈춰있던 공기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뒤쪽으로 스며드는 게 보였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들기도 전에 카트 뒤편에서 낮고 단단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연아, 지금 뭐라고 했어? 그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그녀의 아들 김민수였습니다. 마트 7번 계산대 앞 공기가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계산대에 서 있던 장영숙은 스캐너를 쥔 손을 잠시 공중에 멈춘 채 뒤에서 들린 낮고 차가운 목소리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김민수가 서 있었어요. 숨을 약간 헐떡이는 걸 보니 분명 급히 달려온 상태였죠. 그러나 얼굴 표정만큼은 너무도 차갑고 단단하고 감정이 억눌린 상태였습니다. 반면 나연의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보기 싫은 사람을 본 표정으로 굳어 있었어요. 놀람, 당황, 그리고 들키고 싶지 않은 뭔가가
뒤섞인 그 표정은 순식간에 환한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준호 아니, 민수 씨. 여긴 웬일이야? 나연이 급히 말투를 바꾸며 웃으려 했지만 그 억지 미소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주위 사람들도 다 느낄 정도였어요. 민수는 그녀의 말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금 들었던 이야기를 되짚기라도 하듯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못 배워서 이런 일 한다고. 인생이 저기서 끝난 것 같다고. 너 지금 그렇게 말했어? 그 목소리에는 실망, 분노, 그리고 깊은 상처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연은 당황해 두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아니, 오해했어. 나 그냥 친구랑 농담으로. 농담? 민수는 단 한 단어만 말했지만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롭게 공기를 갈랐어요. 이 나이에 이 자리에서 하루 일당 벌려고 서 있는 분한테 물건을 던지고 무시하고 그게 농담으로 들릴 거라고 생각했어? 영숙은 민수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숨이 조금씩 가빠졌습니다. 그는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그저 나이든 계산원이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나연을 막고 있는 거였죠. 나연은 억울하다는 듯 손으로 머리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나쁜 뜻은 아니었어. 그냥 서비스가 느리니까 답답해서. 그래서 민수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못 배운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거야? 주변 손님들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몇몇은 이미 나연의 행동이 지나쳤다고 생각하면서 민수의 태도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나연은 순간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듯 입술을 꽉 깨물고 영숙을 가리켰어요. 아니 봐봐. 이분이 너무 느리잖아. 나 약속 있는데. 그러나 민수는 단호하게 손을 들어 그 말을 막았습니다. 약속?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무겁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 있어? 그 질문에 나연의 얼굴은 연기처럼 무너졌어요. 표정에서 당황과 불안이 스멀스멀 드러나기 시작했죠. 나는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서 너 스트레스 받으면 아무한테나 이렇게 말해? 이 나이 많은 분 앞에서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민수의 말이 끝나자 주변 손님들 중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불편함에 시선을 피했습니다. 나연은 마침내 화가 난 듯 목소리를 높였어요. 왜 이렇게 나만 몰아붙여? 이 사람은 그냥 계산원이잖아. 솔직히 말해서 못 배워서 이런 일이나 하는 거 아니야? 순간 그 말이 다시 공기를 갈랐고 주변은 완전히 정적에 잠겼습니다. 민수의 눈빛이 불에 데인 듯 흔들렸어요. 그만해. 그 한마디는 더는 넘어가지 않겠다는 경고였습니다. 나연은 뒤늦게 영숙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은 슬프면서도 깊은 단념과 침착함이 섞여 있었죠. 그 모습은 오히려 사람들을 더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민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영숙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계산대 옆에서 멈췄죠. 나연은 놀라며 물었어요. 왜 거기 서 있어? 민수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어요. 왜냐고? 이분이 잠시 숨을 고르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된 순간 내 어머니니까. 순간 계산대 주변은 숨조차 삼키기 힘들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영숙은 아들도 모르게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떨림이 입술에 번졌습니다. 나연의 얼굴에서 피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가방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쿵 소리를 낼 만큼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어머니, 여기 계산원이?
민수는 더는 표정도 바꾸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방금 못 배워서 이런 일이나 한다고 한 그분이 내가 곧 시어머니라고 불렀어야 할 뿐이다. 나연의 다리가 풀리듯 흔들렸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은 이미 그녀에게 향했고 누군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을 막았습니다. 민수는 마지막으로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진짜 모습이 다 드러났네. 그 말은 나연의 인생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첫 번째 심판이었습니다. 마트 7번 계산대 앞 긴장과 침묵이 가득 고여있던 공기가 마치 무게를 가진 돌덩이처럼 조여오고 있었어요. 김민수의 말, 이분이 내 어머니니까. 그 문장이 떨어진 순간 이나연의 얼굴은 피 한 방울 남지 않은 듯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크게 벌어졌다 닫히기를 반복했지만 어떤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했던 말들이 갑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듯한 표정이었죠. 어머니라고요? 이분이 정말? 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질문을 던졌지만 영숙은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손끝은 더는 흔들리지 않았고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민수는 나연에게 천천히 다가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눈빛은 단단한 결심으로 가득했어요. 방금 여기 있는 분에게 했던 말들.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 그 말이 웃기려고 한 말이라고 정말로 믿어? 민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사람의 귀에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나연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마트 직원들, 손님들, 계산대 위에 쌓인 상품들까지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려 있었죠. 나 진짜 그런 뜻 아니었어. 그냥 말이 좀 세게 나간 거지. 그녀는 어떻게든 변명하려 했지만 그 말이 얼마나 가볍고 억지스러운지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나이가 많고 빨리 못 움직인다는 이유로 못 배워서 이런 일이나 한다고 말하는 게 그냥 이라고 생각해? 큰 숨을 들이마신 그는 영숙 옆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영숙의 장갑을 조용히 집어들었어요. 그 장갑에는 생활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민수는 그것을 엄마의 삶 자체처럼 소중하게 다뤘습니다. 내 엄마는 평생 손이 터져가며 사람 밥 먹이고 농사 짓고 장사하면서 살았어. 너 같은 사람들에게 무시받을 자격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영숙은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어요. 오래된 상처들이 천천히 아물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나연은 점점 더 불안해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 몰랐어. 그분이 민수 씨 어머니인 줄 정말 몰랐다고. 주변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아, 그 말이 더 문제지. 사람을 보고 대해야지. 나연은 그 말들에 더 불안해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어. 죄송합니다, 어머님. 입술은 사과라고 움직였지만 눈빛에는 당황과 두려움만 가득했어요. 영숙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화를 내지도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깊고 조용하고 단단한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상대가 누군지 알고 난 뒤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영숙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나를 누군지 모르고 대했던 그대로가 내 진짜 모습이지요. 그 말 한마디가 나연의 무릎을 툭 꺾어버린 듯 했어요. 나연은 더는 버틸 힘이 없어 보이며 계산대 옆에 놓인 카트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연아. 그 부르는 목소리가 너무 단단해서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우리 결혼 이야기 여기서 끝내야겠다. 순간 주변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고 손끝이 바닥을 긁듯 떨어졌어요. 뭐라고?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표정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엄마를 모욕한 건 내 가정을 모욕한 거야. 내가 평생 지키고 싶은 사람을 내가 함부로 대했어. 나연은 그제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영숙은 계산대를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든 오늘 배운 건 잊지 마라.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그 말과 함께 이 관계의 운명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조차 그 깊은 울림에 조용히 시선을 떨구고 있었어요. 마트 자동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안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이나연은 계산대를 떠나 한 걸음씩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이힐이 바닥을 찍을 때마다 툭, 툭 하고 불안정한 소리가 울렸어요. 마치 금이 간 유리잔처럼 그녀의 표정도 서서히 산산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앞 쇼핑카트가 가지런히 정리된 공간에서 나연은 더는 버티지 못하고 멈춰 섰어요. 숨이 거칠게 터져나왔고 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주저앉았어요. 이럴 리가 없어, 이럴 리가. 나연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고 울음이 새어나왔지만 더 이상 감출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단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자신이 조금 잘난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고 마트 계산원쯤은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계산원이 바로 결혼을 앞둔 예비 시어머니였다는 사실은 그녀의 모든 오만과 허세를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어머니였어, 민수 씨 어머니. 나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꼈어요. 그때 문이 다시 열리며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김민수였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연민도 있었지만 더 큰 건 단단한 실망이었어요. 잠시 후 그는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 질문은 걱정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건네는 인간적인 예의였습니다. 나연은 눈물에 젖은 얼굴을 들었어요. 민수 씨 나 진짜 몰랐어. 그분이 어머니인 줄도 몰랐고 난 그냥.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 어머니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말한 거겠지. 그 말은 나연의 가슴을 그대로 찔렀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상대가 누군지 안 뒤에 바뀌는 게 아니야. 처음부터 누구에게나 예의가 있어야 하는 거야. 바람이 불어와 나연의 머리칼을 흩날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화장도 말투도 스타일도 어떤 변명도 되지 못했습니다. 나 정말 잘하고 싶었어.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연아, 난 내 장점을 좋아했어. 일할 때 똑똑하고 추진력도 있고.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차장 멀리에서 카트를 정리하는 마트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약한 사람에게 너무 쉽게 칼을 들이대. 나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내 어머니는 평생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어. 내가 방금 던진 말 한마디가 그분의 삶 전체를 모욕한 거야. 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다시 하면 진짜 다르게. 그러나 민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한 걸음은 두 사람의 인생이 다른 길로 갈라지는 소리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니는 나에게 가족이야.
그리고 나는 그런 가족을 모욕하는 사람과는 앞으로 어떤 미래도 만들 수 없어. 나연의 눈에서 울음이 다시 터졌습니다. 그 울음은 후회와 공포, 그리고 잃어버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인 울음이었어요. 민수는 마지막으로 짧게 말했습니다. 부디 오늘 일을 잊지 마. 그리고 그는 천천히 등을 돌려 마트 자동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문에 반사된 나연의 모습은 더 이상 당당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했던 그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대가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주차장 위로 어두운 구름이 드리워졌고 억눌린 울음이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마트 안에서는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정체를 매장 직원들이 하나둘 알아보기 시작하면서요. 마트 안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7번 계산대 근처만큼은 다른 공간인 듯 조용했어요. 방금 전의 사건 때문에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었고 계산대 직원들도 서로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눈치 보고 있었습니다. 장영숙은 계산대를 천천히 정리하고 있었어요. 제품 바구니를 빼내고 잔돈 트레이를 닫고 마지막으로 신입이라고 적힌 명찰을 가만히 어루만지는 모습은 어쩌면 조금은 쓸쓸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점장 이준호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말했죠. 하라니, 장장 선생님, 큰일입니다. 뉴스에. 그는 휴대폰 화면을 그대로 영숙에게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선명하게 찍힌 농산물 유통기업 기사와 함께 장영숙 회장의 최근 인터뷰가 크게 떠 있었습니다. 직원 감축 없이 신선도 유지 시스템을 도입한 경영 혁신 사례가 경제뉴스에서 꽤 주목받고 있었죠. 잠깐만. 곁에서 계산하던 직원 한 명이 화면을 보며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이거 장영숙 회장님이잖아. 근데 이분이 우리 7번 계산대 그 할머니? 직원들의 시선이 영숙에게로 동시에 꽂혔습니다. 누구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은 설마라는 놀라움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점장 준호는 머뭇거리다 결국 물었습니다. 혹시 정말 장영숙 회장님 맞으십니까? 영숙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들은 충격을 받은 듯 일제히 숨을 들이켰어요. 아니, 그 장 회장님이 여기서 계산대를? 진짜 회장님이었어? 대체 왜? 영숙은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숨기려 했던 건 아니에요. 그저 제가 직접 사람들의 눈을 보고 싶었어요. 직원들은 그 말에 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습니다. 마트 일은 고된 일이었지만 회장급 인물이 직접 계산대에 서겠다고 한 경우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죠. 그때 영숙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계산대 앞에 서는지, 어떤 표정으로 일하는지, 어떤 말이 이들을 아프게 하는지 제가 직접 알고 싶었어요. 어떤 직원은 눈시울까지 붉어졌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손님들에게 들었던 무례한 말들, 불합리한 대우들,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존중받지 못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점장 준호가 급히 관리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온 뒤였습니다. 장 회장님, 아까 손님과 언쟁이 있었다고 직원들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는 말끝을 흐리며 조심스럽게 덧붙였죠. 혹시 피해 보신 건 없으십니까?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그저 한 사람의 인성이 어떤지를 본 것뿐이에요. 그 말은 마치 깊은 여운을 남기며 계산대 주변에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반응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회장님한테 그런 막말을 했다고요? 못 배워서 이런 일 한다고?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을. 그 여자가 문제지. 영숙은 조용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몰랐으니 그런 거지요. 나를 계산원으로만 봤으니. 어쩌면 그게 그 사람의 평소 모습이겠죠. 그 말은 직원들의 가슴에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존중받지 못했던 과거 경험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때 문이 열리고 김민수가 돌아왔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가에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 말에 직원들이 동시에 민수를 보며 놀라 속삭였습니다. 저분이 아드님이래. 진짜 회장님 가족이었어? 영숙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 그냥 조금 마음이 아팠을 뿐이다. 민수는 주변의 직원들과 점장을 향해 고개 숙여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혹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제가 책임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점장은 손사래를 치며 허둥지둥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저희 매장에 와주신 것만으로도 큰 영광입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에게 그 따뜻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직원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경위가 아니라 평생 같은 공간에서 일하며 차별받아온 사람들이 처음으로 존중받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민수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집에 가자. 그 순간 계산대 언저리에 남아있던 손님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네요. 그 말에 영숙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죠. 그리고 영숙은 천천히 계산원 조끼를 벗었습니다. 조끼 안에서 드러난 그대로의 모습은 평범한 노인처럼 보였지만 방금 전까지 누구도 몰랐던 묵직한 삶의 무게와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린 기업인의 깊이가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영숙의 정체는 더 이상 숨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고 그녀가 이 마트에 온 이유도 서서히 퍼져나가게 될 운명이었죠. 마트 직원들이 술렁이는 가운데 장영숙은 계산대 옆 의자에 잠시 앉아 한숨을 내쉬었어요.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오늘 하루 동안 본 세상과 사람들의 모습이 가슴 깊이 파문처럼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민수는 조용히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집에 가서 쉬자. 오늘 너무 힘들었잖아.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야. 해야 할 말이 남았어. 그 말투에는 오랫동안 사람을 가르치고 품고 삶을 버텨온 사람만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그때 마트 자동문이 부드럽게 열리고 어떤 그림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울음이 다 마르지 않은 얼굴, 손에 쥔 휴지, 몸을 잔뜩 웅크린 모습, 바로 이나연이었습니다. 직원들도 놀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저 사람 다시 온 건가? 사과하려고 온 건가? 나연은 계산대 앞에서 멈춰 서더니 민수와 영숙을 번갈아 보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결국 떨리는 발걸음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그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불안했어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직원들도 숨을 삼킨 채 지켜보고 있었어요. 나연은 손에 쥔 휴지를 꽉 움켜쥐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고 제가 한 말들이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뒤늦게야 깨달았어요. 그녀의 무릎이 덜컥 꺾이려는 순간 영숙이 조용히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무릎 꿇지 마요.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어요. 사람은 잘못을 했으면 고개를 들고 바로 잡아야지 무릎을 꿇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나연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 정말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저는 민수 씨와. 하지만 영숙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내 아들과의 인연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와 동시에 가슴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어요. 나연아, 너를 좋아했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야 하는 사람이 누군지 오늘 확실히 알게 됐어. 영숙은 그 말에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지켜준 것이 고맙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그에게 더 큰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아서 복잡한 감정이 흔들렸어요. 나연은 민수의 말에 눈물을 훔치며 입술을 떨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잘할 수 있는데. 민수는 잠시 침묵한 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상황 따라 바뀌면 안 돼. 내가 처음 내 어머니를 대했던 행동이 내 진짜 마음이었어.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짧지만 묵직한 울림을 남기며 흔들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영숙이 조용히 나섰습니다. 나연 씨. 나연은 눈물에 젖은 얼굴로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몰랐을 때의 행동이 사람의 본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법이에요. 영숙의 목소리는 낮지만 깊게 파고들었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 그때 누군가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사람의 품격이에요. 나연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어요. 조용한 계산대 주변에 그 말이 울림처럼 퍼졌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 손님들은 눈시울을 붉혔어요. 영숙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나도 잊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도 잊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녀는 민수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자. 민수는 어머니의 가방을 들어 올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엄마. 두 사람은 계산대를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마트 자동문이 열리고 따뜻한 햇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남겨진 나연은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울음도 더는 나오지 않았고 그저 자신의 선택과 말이 남긴 상처를 처음으로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걸, 돌아갈 길은 더 이상 없다는 걸. 마트 자동문이 닫히며 소음이 서서히 사라졌어요. 장영숙과 김민수는 천천히 마트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늦은 오후 햇빛이 둘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고 주차장 바닥에는 떨어진 낙엽이 바람에 부드럽게 흩날렸어요. 둘 사이에는 한동안 말없이 걷는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그 침묵은 어색함이 아닌 서로에 대한 따뜻한 위로와 이해가 깃든 침묵이었어요. 차에 탄 뒤 민수는 한참 동안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운전대 위에 올린 두 손이 살짝 떨렸고 그는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어요. 엄마, 이런 일 당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 영숙은 미소를 짓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간 자리였어. 보고 싶었고 알고 싶었지. 창밖에서는 어린아이가 어머니 손을 잡고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모습이 스치는 순간 민수는 담담하지만 깊은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나연이와 결혼하면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어. 누구보다 잘 모시고 싶었고 엄마가 저런 말 듣는 상황은 평생 만들지 않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영숙은 아들의 손등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손등 위로 촘촘히 새겨진 주름이 지난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는 듯 했어요.
상처는 살면서 늘 생기는 거야. 중요한 건 상처를 보고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지. 영숙은 천천히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내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더 확실히 알게 됐어. 민수의 눈이 조금 흔들렸어요. 나 잘했어? 영숙은 미소를 지었고 햇빛이 비스듬히 비쳐 그 미소가 더 따뜻하게 보였어요. 어떤 순간에도 약한 사람 편에 서는 사람. 그게 진짜 어른이야. 그 말은 민수의 가슴 깊은 곳에 조용히 새겨졌습니다. 잠시 후 차는 집으로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운전대를 잡은 채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많은 걸 배웠어. 사람의 말투, 태도,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어요. 그렇지. 말은 칼이야. 그렇다고 칼을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사람들은 조심해서 쓰는 거지. 하지만 그걸 쉽게 쓰는 사람도 있어. 오늘 본 사람처럼. 차 안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 속에는 두 사람이 공유한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죠. 한편 마트 안에서는 직원들이 여전히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 할머니가 회장님이셨다니. 근데 말도 참 예쁘게 하시더라. 맞아. 마지막 말은 정말 가슴에 남았어. 그리고 마트 주차장 한 구석, 이나연은 여전히 혼자 서 있었어요. 울음은 그쳤지만 눈동자에는 후회와 허무함이 가득했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민수 번호를 바라보았지만 더는 누르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도 바보가 될 수 있구나.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린 뒤 카트를 정리하는 직원들에게 아까보다 작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이해하게 된 거였죠. 오늘 일은 단순히 결혼이 깨진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교훈은 평생 잊히지 않을 만큼 깊고 뜨거운 상처를 남겼습니다. 집에 도착한 영숙은 문간에서 잠시 멈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섞이는 어둠 속에서 마트가 멀리 놓여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두 사람 앞에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게 된 새로운 하루가 펼쳐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